네, 과학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의 보전.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생물 분류 체계,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5개에 대한 거 배워서 이제 수행평가도 했었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여러 가지 측면들, 생물 자원을 위해서 우리가 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다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 가치는 사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물 자원으로 어떤 게 있었죠? 생물 자원? 사실 생물 자원은 의식주에 다 관련이 있어요. 의식주. 그죠? 우리는 생물 자원으로 의식주를 줄곧 해결해 왔단 말이야. 옛날 원시 시대에 우가우가 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 일단 의는 옷을 입는 거잖아요. 옷을. 자, 옷은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면 같은 경우에는 목화에서 뽑아낸 솜으로 이제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비단의 이제 원료가 되는 게 이제 누에의 고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생물 자원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삼배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식물에서 뽑아낸 그런 실들이죠. 그 다음에 먹을 거는 다 거의 생물인데, 그죠? 우리가 뭐 육류들은 이제 동물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채소는 식물들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위해서 먹는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먹는 것들은 모두 다 생물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시멘트나 뭐 그런 것들로 지어진 집에서 살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집에서 많이 살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이런 나무, 뭐 의식주에 다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삼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휴양지 이런 것들도 제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심신의 안정을 얻고, 단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정말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한 그런 취미생활이나 그런 것에도 생물 자원이 이제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근데 이런 생물 자원 때문에 우리가 생물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 물론 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그보다 더 가치로운 거예요. 우리도 일단 생물이죠.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생물도 존중하려는 그 마음이 일단 바탕에 되어 있어야 진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물은 그 자체로 뭔가 가치를 지닌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물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뭐 책상을 부시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생물을 죽이는 건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생물은 좀 사물과는 다르게, 다른 물질들과는 다르게 좀 더 가치를 둔단 말이죠. 그건 아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만큼 다른 생물의 그런 삶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우리가 생물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생물들은 모두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만큼 다른 생물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보존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지면서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봅시다. 자, 먼저 오늘 이제 할 것의 핵심 개념은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그럼 그 위기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은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요거를 선생님 과제를 내줄 건데, 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을 조사를 해오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기. 교과서에 있는 예시랑은 다른 예시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이 있는데 그 예시들과는 다른 예시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가져온다면 선생님이 뭐 생기부에 써줄 수도 있겠죠, 그죠? 학습 목표의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실제로 위기가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보존을 위한 활동을 이제 해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걸 찾아보려는 노력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여자애가 멸종 위기인 황새를 왜 풀어주는 거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네요. 자, 남자애가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라고 이제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했던 생태 복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황새를 이제 이렇게 뭐라 하지? 가둬서 기른 황새를 이제 다시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 이 황새를 보호하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활동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왜냐하면 생물의 멸종을 막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과 관련되는 이제 개념이 뭐겠어요? 당연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죠? 먹이, 사슬은 보다 더 먹이, 그물보다 단순한 개념이었어. 먹이, 사슬은 뭔가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긴 하지만 일직선상으로 있는 게 먹이 사슬이었다면 이 먹이 그물은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한 종이 멸종하더라도 다른 종이 서로 먹고 먹힐 수 있기 때문에 멸종이 일어나지 않는 개념이 먹이 그물이었죠. 황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거는 황새를 잡아먹는 애도, 황새에게 잡아먹히는 애도 어쨌든 좀 더 복잡한 먹이 그물을 황새 때문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다. 즉, 한 종을 복원한다는 의미는 그 종 때문에 먹이 그물이 보다 더 복잡해짐을 의미하고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커진다. 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생물 다양성의 위기. 자,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자, 멸종 위기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멸종 위기종은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종입니다. 그래서 멸종이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말 당연하게 쓰이지만 정말 생소한 개념이죠. 멸종이라는 거는 세상에 그 종이 단 한 개체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생각해봐. 사람이 이렇게 몇십억씩 있는데 한 개체도 안 남겨놓고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멸종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들 때문에 한 종을 그렇게 싸그리 멸종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많은 생물이 멸종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요 하나뿐인 지구, 요 동영상을 한번 보고 올게요. 브라질 다음 가는 규모의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최근 30년 사이 경제 개발에 내몰려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서식지인 숲 파괴는 오랑우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살 곳을 잃고 숲 밖으로 내쫓기고 밀렵까지 기승을 부리며 한 해 평균 150마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는 금세기 안에 멸종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곳 수마트라의 오랑우탄은 서식지 파괴로 살던 숲에서 쫓겨난 이후 보호단체에 의해 옮겨진 것들이다. 때문에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돌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랑우탄을 위기로 몰아넣은 건 역시 사람이고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랑우탄이 쫓겨난 서식지를 채워가고 있는 것은 대규모 파모일 농장. 과자 등 식용재료와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로 각광받는 파모일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 수요에 맞춰 해가 갈수록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수종으로 오랜 세월에 거쳐 조성됐던 천연살림이 파모일 단일 수종으로 대체되면서 생물 다양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다양성 파괴는
생태계의 일부인 원주민의 삶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원주민이 일용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 Di sini ada kelapa sawit ada berapa hektar kira-kira Pak? Oh, itulah yang kita kurang prediksi Pak, kurang paham gitu. Kurang paham. Oh, banyak Pak, nggak satu tempat punya orang ya kan. 천연님 주변에서 다양한 직업을 꾸리며 살던 지역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거나 직업을 바꿨고 대규모 농장 주변에서 허락되는 일은 오직 일용직 노동. 파모일 수확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최근 30년 사이 기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숲이 사라지면서 파모일 농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오랑우탄과 더불어 원주민 역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Negatifnya adalah secara sosial bahwa ternyata ketika Indonesia menerima devisa dari ekspor tadi, ternyata itu sebenarnya uang siapa sih gitu kan ya. Ternyata bahwa perusahaan kelapa sawit itu adalah uang perusahaan-perusahaan besar yang beredar, bukan uangnya rakyat ternyata gitu loh. Ngerti kan di sini. Jadi itu. 지금 팜오일 농장이 이제 무분별하게 많아지면서 이제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친구들이 죽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농장을 가꾼다는 건 어쨌든 한 종류의 식물만 심는다는 거니까 그만큼 그런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열대 우림에서의 생물 다양성이 모두 다 파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생물 다양성이 식물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가장 밑에 있었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게 파괴되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결국 오랑우탄 이런 친구들까지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파뮤 농장 때문에 이게 또 인간 활동이 되게 인간의 그런 삶이 굉장히 나아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마치 우리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다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해 버렸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페이를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렸고 결국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예시가 단지 파모일 요거 하나뿐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산업이 발달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일이죠. 여러분 올해 그 날씨 보면은 조금 느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날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비가 오는 양상이 조금 옛날 우리나라랑 많이 바뀌었다라고들 얘기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때쯤 이제 장마라는 것 때문에 한 열흘 정도 길게 비가 오고 나머지는 이제 습도가 높고 쨍쨍한 그런 전형적인 이 중위도의 화렵수림, 그런 온대 화렵수림의 나라였는데 이제 그런 뭔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스콜성 비라고 하죠. 굉장히 비가 짧은 시간 확 내렸다가 안 내리고 확 내렸다가 안 내리고 이건 소나기도 아니고 약간 정말 짧은 시간 한 10분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식으로 비가 오는데 이게 사실 동남아 지역의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쪽에서 많이 오는 이제 비의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서식지가 파괴되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결국 이런 맥락을 같이 하잖아요. 생물 다양성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기후도 같이 파괴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연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자, 서식지 파괴는 이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개발에 의해서. 자, 이렇게 보면 딱 보일 텐데,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지금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죠. 왜냐면 굉장히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에서 산소가 많이 나와서 마치 우리가 허파를 통해서 숨을 쉬듯이 지구가 이제 우리가 숨을 쉬게끔 이제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런 아마존의 열대우림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열대우림의 아마존이 이제 브라질 그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거의 70%가 다 개간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요런 벌목, 이제 이 목재를 얻기 위해서 다 나무들을 이제 엄청나게 베어내고 이렇게 서식지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이 나무 숲 안에 사는 이제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아마존에는 엄청나게 많은 곤충류와 그 다음에 자그만한 포유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조류 이런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이제 다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갈 곳을 잃어서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되는 사례가 많이들 발생합니다. 자, 남획. 자, 남획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남획. 인간의 무분별한 채집 혹은 사냥 때문에 이제 많은 생물이 이제 잡히는 거죠. 보통 이제 인간이 먹으려고 혹은 인간이 입으려고 이제 채집하고 사냥하는 것들인데 이런 많은 생물이 이런 남획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서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요거 참치죠, 참치. 그래서 그 일본에서 참치를 잡기 위해 가지고 참치를 먹는 돌고래를 다 죽이는 거 본 적 있나요?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참다랑어라고 부르는 그 참치류를 굉장히 고급 생선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급 어류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이 사 먹잖아요. 그래서 참치 선생님도 좋아하고 맛있는데 이제 그 참치를 많이 잡기 위해서 어떤 일본의 미쓰비시라는 이제 기업에서 돌고래를 다 죽였어요. 왜냐면 돌고래가 참치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 돌고래가 얼마나더라? 3초에 한 마리?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돌고래는 굉장히 고등한 생물인 거 알죠? IQ도 높은 애들은 80까지예요. 그러니까 80이면 여러분이 5, 6살 때 평균 IQ가 8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IQ를 가지고 초음파로 이제 소통도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고등한 동물이 이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물론 고등하고 뭐 IQ가 낮다고 해서 죽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고통을 느낄 만큼 고등한 동물인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죽인다는 게 참, 그것도 잡아먹으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걔네가 잡아먹는 걸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죽이는 거죠. 인간이 정말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을 하면서 많은 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획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어기 들어봤어요? 금어기라는 걸 물고기 종류마다 지정을 해놓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1월부터 몇 월까지, 뭐 3월까지는 어떤 뭐 고등어의 산란기니까 얘네는 잡지 마. 얘네 알 낳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잡지 마라. 혹은 이제 어떤 그 대게인가?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알이 차 있는 거는 이제 잡아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금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지켜서 이제 잡아먹는 게, 안 먹을 순 없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먹더라도 뭔가 이런 선들을 지켜가면서 이제 채집을 해야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외래 생물의 유입. 자, 외래 생물이 급격하게 번식을 하는데, 자, 요거 수달인데 귀엽죠? 자, 근데 아이고. 자, 우리가 외래 생물 하면 뭘 주로 알죠? 뉴트리아 아나요, 여러분? 뉴트리아? 수달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수달이 아니라 뉴트리아예요. 수달처럼 생겼는데, 그쵸? 뉴트리아인데, 자, 급격하게 변식을 해서 토종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 자, 외래 생물이 들어오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종수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원래 우리 생태계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먹이 구물을 혼란을 주기 때문에 외래 생물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러지? 그 외래 생물이 잡아먹는 걸 위아래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멸종을 시작하죠. 왜냐면 얘네가 한 종밖에 없는 만큼 굉장히 급격하게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하면서 토종생물의 다양성은 훨씬 감소된다. 얘네 한 종을 살리자고 우리 토종생물이 몇십 종씩 이제 멸종이 되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외래종을 들여오는 게,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이제 굉장히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외국에서 이제 애완용으로 많이들 들어오는 거죠. 뉴트리아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애완용으로 신기한 생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죽을 때까지 잘 키워서 자기 앞마당에 묻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키우다가 이제 못 키우겠으니 그냥 풀어놓는 거죠. 방생이라고 하는데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으면 이제 걔네가 이제 급격히 번식을 해서 토종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된다. 똑같아요. 뉴트리아도 그렇고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고 하던데 황소개구리 뭐 이런 애들도 이제 다 그런 루트로 이제 들어와서 혼란을 주고 이제 그랬던 거죠. 자, 그다음에 환경오염. 아까도 이제 기후변화 얘기했는데 자, 이런 쓰레기 섬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무슨 뭐 7회 대륙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래서 서식지를 감소시키고 번식 시기 등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겠죠. 서식지를 감소시키고 번식 시기만 변화시키면 참 좋겠지만 얘네가 실제로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죠. 이 쓰레기들을 이제 우리는 쓰레기인 걸 알지만 이제 그냥 떠다니는 걸 먹는 그런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그냥 먹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서 막 거북이가 이런 거 먹고 되게 거북이 배 갈라보면 플라스틱 막 잔뜩 나오고 이런 이제 사진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사는 게 기후 변화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을 요새 많이들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뭐 스타벅스에서 이제 뭐 종이 빨대로 바뀌었잖아요. 그 플라스틱 빨대 안 쓰고. 근데 실제로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빨대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빨대가 0.3%인가? 요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더 대량의 쓰레기들, 빨대보단 더 대량의 쓰레기들을 치워야 된다. 즉 대기업들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던데 그래서 이제 탄소 발자국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히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는 건 별 의미가 없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하는 걸 규제를 해야 된다 해서 탄소 발자국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이나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플라스틱 양을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발자국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그 사람은 그 기업은 뭐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더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플라스틱이나 혹은 이제 화석 연료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는 정책입니다. 네, 자, 요 외래종 아까 외래종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외래 생물을 조사해보고 그 외래 생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외래 생물에는 뭐 뉴트리아, 아까 뉴트리아 있었고 큰잎 베스, 유명했죠. 큰잎 베스, 붉은 기거북, 블루길, 가시박 등. 가시박은 이제 이 중에서 유일한 식물이네요. 그죠? 붉은 기거북은 파충류고 뉴트리아는 포유류, 그 다음에 큰잎 베스, 블루길은 모두 어류죠. 여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식물은 대부분 토종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켰다. 감소시켰죠. 근데 이게 감소를 시키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응을 해서 결국 먹이 그물의 일부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꼭 안 좋다고 볼 순 없지만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에 이제 심각한 위험을 끼친다 하면 이제 나라에서 아예 정말 이게 다 잡아가지고 이제 없애기도 하죠.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얼마씩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냥꾼들이 뉴트리아를 다 잡게끔 이렇게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외래종이 토종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자, 120쪽인가요? 자, 해보기에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거 조사해서 이제 우리 강인이가 이제 발표 많이 하는데 강인이가 발표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사진 자료나 혹은 뭐 PPT까지 하면 너무 일이 커지니까 그냥 사진 자료 같은 걸 이제 가져와서 발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요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하나 정도 이제 조사를 해와서 발표를 해도 된다. 발표를 할 거면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라 라는 얘기는 늘 하죠.
자, 생물 다양성 유지를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활동 사례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뭐 그림으로까지는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요거 도롱뇽의 서식지를 보호하여 도롱뇽이 멸종되는 것을 막는 이런 그런 활동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3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뭐 산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산에 있는 개울들이 다 말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산에 있는 개울이 마르기 시작하면 요런 양서류, 개구리, 도롱뇽 요런 애들이 이제 제일 먼저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롱뇽이 멀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식지를 보호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혹은 요거 뭔 같아요, 이거 재활용이겠죠. 재활용. 지금 종이는 종이끼리, 지금 병은 병끼리 지금 하고 있는데 종이를 재활용하여 숲의 벌채를 막는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재활용 종이를 쓰자는 캠페인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공책도 재활용 종이를 이용한 공책들이 있었고, 약간 재활용 종이들은 보면 약간 거뭇거뭇해요. 약간 그래서 보기에 안 예쁘다는 이제 단점이 있지만 사실 보기에만 안 예쁘지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 종이를 쓰자. 그래서 학교는 이제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립기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공립기관에서는 굉장히 재활용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지가 이제 보통 하얀 A4지가 아니라 보통 거뭇거뭇한 종이인데 그 종이들이 다 이제 재활용지인 거죠. 그죠? 그걸 쓸 때마다 뿌듯해 하세요. 나는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나도 한 획을 긋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죠? 이왕 쓸 거면. 유기농. 자, 유기농이라고 쓰여진 채소들을 먹는다. 왜? 농약 사용으로 발생하는 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농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 농약이 단순히 식물에 있는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식물 자체에도 농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을 뜯어먹는 우리에게도 농축이 돼서 결국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농약 사용으로 발생하는 생물의 멸종을 막아보자. 자, 내가 조사한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발표할 거죠. 그래서 그중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이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그래서 천연 비누 만들기. 이거 선생님 학창시절에 한창 천연 비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천연 비누 뭘로 만들면 식용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폐식용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끝난 폐식용유를 갖다가 이제 천연 비누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냄새는 굉장히 별론데 어쨌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깨끗하게 씻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천연 비누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자. 그다음에 천연 모기 퇴치제 사용하기. 이거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드는 키트가 우리 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선생님 찾아오면 줄게요. 알겠죠? 그다음에 분리수거 잘하기. 이게 가장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리수거 잘하기. 분리수거 할 때 이제 플라스틱도 좀 종류 다르잖아요. 그걸 분리수거 하는 아파트도 있고 안 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플라스틱 종류나 비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분리수거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걸 미리미리 알아두고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플라스틱 중에 색깔 들어간 플라스틱이랑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분리해서 이제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에코백 사용하기,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에코백이랑 텀블러 사용하는 거. 그죠? 일회용품 줄이자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에코백도 여러 개 있거나 텀블러가 여러 개 있으면 결국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환경 오염이라는 거.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밀 살리기. 자, 이게 밀도 이제 우리 밀이 있고 외래종인 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밀을 살려보자. 우리 밀을 많이 심자라는 이제 활동이겠죠. 자, 그다음에 토종 얼룩소 키우기. 자, 사실 소는 외국게 커요. 그쵸?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면 소를 뭔가 우리나라 그 토종 얼룩소보다 이제 다른 서양의 그런 뭐라 그러지? 흰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들이 굉장히 크고 좀 더 육질이 좋다? 뭐 육질 좋다? 육질이 부드럽다? 뭐 이래서 많이 키웠는데 이제 실제로 토종 얼룩소를 키우자. 왜냐면 우리 종이 멸종이 되게 생겼으니까. 그죠? 이런 캠페인도 있었고,
외래 생물 제거하자. 요거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공무원분들 중에 이제 산림 쪽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제거를 하고 돌아다니시고 혹은 뭐 그냥 사냥꾼 같은 애들이 동물의 경우에는 고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기도 하고 국가적인 활동에서는 이제 멸종 위기종을 지정하고 이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 이런 이제 법에 대한 이제 활동을 국가에서 하게 되죠. 광릉 요강꽃이래요 이게. 자, 왜 이런 이름 붙었는지 알겠죠? 좀 난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세 가지의 꽃 이렇게 있고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있는 걸로 보면 요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약간 이 주머니 때문에 요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 것 같은데 광릉 요강꽃. 이 꽃은 이제 뭐 멸종 위기종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자라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제 나무보다는 풀이 굉장히 직격탄을 받아요. 왜냐면 풀들은 굉장히 환경 변화에 취약하거든요. 풀들은 1년생 여러 해살이도 있지만 보통 한 해살이 풀들이 많은데 한 해살이라는 건 결국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우를 받는다는 거니까 기후가 변화하면 어떤 한 해살이 풀들은 아예 멸종을 하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 봄에 피는 한 해살이다 그러면은 봄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필 수가 없잖아요. 그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있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 많이 이제 멸종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의 활동을 많이 한다. 국립공원 지정 및 보호.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그린벨트랑은 좀 다른 건데 그린벨트는 이제 도심 속에서 보호하는 구역인 거고 국립공원은 아예 뭔가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아예 뭔가 굉장히 광활한 부분을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곳은 이제 어떤 곳은 사람의 이런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고 멸종위기종 보건사업 지금 얘는 반달곰인데 지리산에 많이 산다고 이제 알려졌지만 실제로 몇 개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멸종위기종이고 지금 보건사업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잡아다가 이제 암수를 이제 동물원에서 같이 키우는 거죠. 이제 환경을 좋게 조성해주고 새끼 좀 많이 낳아라 이렇게 환경 잘 조성해줘서 새끼를 낳으면 이제 그 가족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체수를 늘려가는 거죠. 자, 요 동영상 한번 반달곰에 대한 동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밀 살리기 활동. 자, 밀에도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그 종 중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밀이 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밀 종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밀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그 생물 이런 뭐라 그래야지 품종을 개발하는 데서 이제 만든 품종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무슨 황금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황금쌀 뭐 그런 걸 만든 데서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밀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밀을 이제 한번 살려보자 라는 활동도 있었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외국에서 계속 그런 엄청나게 큰 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소들 말고 우리나라 토종 얼룩소를 키우자. 자, 외래 생물 제거하기. 자,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뭐 이렇게 뉴트리아 같은 거 잡는 사냥꾼 있다고 했잖아요. 뭐 식물 외래종이 들어오면 또 그 식물들을 다 없애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의 이제 풀들을 거의 우리나라 그 풀들을 거의 제패한 것 중에 이제 개망초라고 있는데 걔네들은 실제로 이 리센치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외래종들이 겁나 큰 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우리나라 풀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뽑는 거죠, 다. 자, 국가적 활동에서는 역시 이제 멸종위기종을 지정하고 그런 멸종위기종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거. 이렇게 광릉 요강꽃. 자, 왜 요강꽃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 주머니처럼 달려있어 요강꽃이라는 별명이 이제 이름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요강꽃 이것도 이제 멸종위기종인데 이런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사람들이 이걸 채집하지 못하게끔 이제 법으로서 막아버리는 거죠. 혹은 이렇게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보호해서 이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사냥이나 채집을 하지 못하게 혹은 아예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이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국립공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도시 맞는 그린벨트가 있죠. 그린벨트는 여기다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혹은 이제 사거나 팔 수 없게끔 이제 지정해 놓은 이제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자,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반달곰이죠. 반달곰인데, 자, 이렇게 지리산에서 주로 사는 반달곰입니다. 이 반달곰이 개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달곰을 암수를 지리산에서 각각 데려온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 하기도 하죠. 이렇게 짝짓기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낳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복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 반달곰에 대한 영상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았고, 이제 프린트 부분은 이제 마지막 쪽 그쪽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패들렛으로 제출하는 걸로, 즉 내일이죠. 우리 내일 5교시에 들었으니까 내일 5교시에 이제 생물 다양성의 보전 마무리하고 이제 프린트 채워가지고 패들렛 제출하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